민주통합당 제2차 최고위원회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강윤숙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새로 출범하면서 두 번째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제가 대표로 또 5분의 최고 위원들이 함께 새 출발을 했습니다. 80만이라는 엄청난 자발적인 선거인단의 참여와 열망 속에서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가 열렸고, 이것은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하나의 시민혁명이라고 우리들은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의 전당대회를 빛나게 해준 것은 왜일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4년 동안 저지른 실정에 대한 하나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기를 원하는 열망입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받아서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실정과 비리와 부패에 관한 모든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만, 부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열풍의 진원지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도 타파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 와서 최고위원회를 새 지도부가 갖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전당대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부산시당, 또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출마자님들, 그리고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요구와 열망을 담아서 새 지도부가 부산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전국의 판도를 뒤흔드는 지각변동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죠. 국민들은 부산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바람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특별히 지난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서 시작돼서 309일 동안이나 고공농성을 한 김진숙 씨와 더불어 또 우리가 희망버스에서 보았듯이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강한 바람과, 그리고 또 노동에 대한 평등 노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부산의 열망이 모여져서 이 변화의 핵심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시 부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선택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또 국민 승리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민주당은 오늘 이 최고위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대장정을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전국의 판도를 뒤흔들고 또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특히 부산의 바보 노무현의 뒤를 이어서 지금 작은 노무현 바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합민주당의 바보 노무현들이
여기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는 참으로 상상만 해도 희망이고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 부산 지역의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 등록자 수가 22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또 경남 지역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등록자 수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바보들의 행진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름질 칠 때 부산 시민, 경남 도민들의 힘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천혁명에서부터 비롯해서 시민혁명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한치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총선을 통해서 부산 경남의 정치 지형,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통합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정권교체를 할 때는 반한나라당 모든 세력과 개인이 합쳐서 큰 힘을 모아서 정권교체로 달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은 경남도지사로 계시는 김두관 지사님과 그 다음에 서울에서 당선되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입당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추석 지나면 공식적으로 설 지나면 공식적으로 두 분을 만나서 이 협의를 진전시켜서 조만간 입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통합민주당을 만들고 더 큰 힘을 키워서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로 향해서 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한나라당 텃밭이었습니다. 18개 지역구 중에 우리 여기 조경태 의원 계시는데 지금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경태 의원이 버티고 계십니다. 이 한나라당 텃밭에서 20년에 소위 부산 정치 독점을 했지만 부산의 경제가 얼마만큼 좋아졌는가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그 성적표는 아주 초라합니다.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표를 보면은 부산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 4.0에 비해서 작년 물가 상승률이 4.5%로 가장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물가고에 시달리면서 많은 부산 시민 또 경남 도민 여러분들은 상당히 생활고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이제 부산 지역 사람들은 경제 민주화를 굉장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재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통합당이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국민생활 책임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재벌 개혁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그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서 우리 부산에서도 역동적으로 경제가 중흥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제를 되살리는 정치적 역동성을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표를 얻을 때 부산은 생활고나 삶의 질이나 여러 면에서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부산을 만들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직 한겨울입니다마는 오늘 비수기를 맞으면서 부산에 오는데 추운 것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삼국지의 적벽대적편을 보면은 유비의 소수 정예부대가 제갈량의 지혜로 동남풍을 일으켜서 조조의 백만대군을 무찌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 한나라당에 백만대군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민주통합당에는 문재인, 문성군, 조경태와 같은 지혜롭고 용맹한 불굴의 장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산 경남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텃밭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부산 경남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무찌르고 4월 총선 승리와 12월 정권 교체를 이루는 적벽대전 동남풍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가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른바 연일 쇄신 방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당에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별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문제인 것은 하룻밤만에 없던 일로 번복해버리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1월 9일날 디도스 특검 즉각 수용하겠다. 특히 어느 비대위원은 민주당 안 그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1월 13일날 디도스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한나라 우리 당이 제안한 디도스 특검법안에 한나라당의 관련자라고 하는 표현과 청와대의 축소수사 은폐 의혹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도스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한나라 관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이런 특검법을 변제시키고자 하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또 1월 4일날 당의 정강정책에 보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1월 12일날 없던 일로 했고 또 모바일 투표제도 도입을 1월 5일날 제안했다가 1월 9일 없던 일로 여성 공천 방안도 51%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떠들다가 1월 16일날 30%를 공천하도록 노력한다 뭐 이렇게 물러서는 이렇게 구태하는 이러다 보니까 한나라당 쇄신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게 되고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한나라당의 쇄신 방안 발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다급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해서는 국민의 신뢰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는 쇄신을 진정하고 싶다면은 모든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 디도스 테러 특검과 MB 친인척 측근들의 온갖 비리 특별수사본부 설치 그리고 국회에 이 친인척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하고자 하는 우리 야당의 주장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한나라당 비대위가 또다시 설날을 앞두고 설익은 선심성 시민정책을 급조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예산 반영이 전혀 없는 등록금 추가이나 서민대출 규제 완화 이런 무늬만 서민대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지난 국회에서 앞장서서 1% 부자 증세 도입을 무산시켜 놨는데 이것이야말로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이런 서민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무산시켜 놓고 무늬만 부자증세로 바꾸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돈으로 무슨 서민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과 비대위가 정말 서민 대책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미 내놓은 조세개혁 방안과 보편적 복지 실현 대책 즉각 수용하면 됩니다. 1%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99% 서민을 위한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또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서 1%도 안 되는 재벌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99%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수용해야만 그 돈으로 무상급식, 보육, 의료,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실천적인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총체적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랩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자신이 주관하고 가장 중요한 책임자인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아무 일도 안 해서 법원을 방치시켜 놔서 우리 방송 광고 시장이 야급 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직전에 이르게 만들면서 가뜩이나 몇몇 언론에 의하여 편중되고 있는 우리 언론 시장의 상황을 완전 무시하고 보수 종편에 엄청난 특기를 몰아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원흉으로 언론인들의 지탄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인 국민의 시청권 확보와 관련해서 케이블 TV 재송신 문제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최근에 1,500만 가구가 공중파 방송이 끊기는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를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철면피한 사람이 업무에는 전혀 무능한데 부패 비리와 뻔뻔함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양아들로 불리우는 최 위원장의 측근 정용욱이라는 사람이 EBS 이사 선임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권으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 사죄도 없이 뻔뻔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6일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킨 당일날 강원도 군부대 위문을 강행하는 이런 무모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오늘이라도 당장 방통위원장직 사퇴하고 총체적 무능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산 북강서을 예비후보연에서 이 당의 최고위원이신 문성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북강서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북강서울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대표 경선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2등으로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찾아뵙지 못한 거 결과로서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회의를 여기 부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이만큼 부산에 관심이 많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세력이 다 모인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온전히 참여했고 정당권 바깥의 정치 세력 그리고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두어왔던 시민사회 세력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 세력까지 합세해서 명실공히 전국 정당이 됐습니다. 이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시민 선거인단이 80만 명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전국에서 골고루 참여해 주셔서 전국 정당이 정말 만들어졌구나 아마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가끔 묻는 분이 계십니다. 뭐 연고도 없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뭐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인연이 있고 늘 부산에 올 때마다 마음을 여민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북강서울 지역은 노무현 의원께서 2000년에 종로구에 당선이 뭐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지역구라는 면에서 정말 깊은 인연을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로 정책으로 접근하겠다 각오를 다집니다. 우리 이명박 후보께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뽑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민의 삶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부자들, 대기업들 5년 동안 무려 90조를 감세해주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 강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국가부채, 공기업 부채를 무려 450조를 늘려놨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97년에 IMF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이미 판정이 끝난 경제정책, 그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 이런 것을 되살림으로 해서 서민의 삶을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1%만을 위한 경제정책 또 근본적이지만 또 하나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참여정부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정책들 참여정부가 했으니까 나 안 하겠다 이렇게 몽땅 뒤집음으로 해서 이렇게 파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벌개혁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들이 쳐들어와서 그 잔업을 이렇게 몰락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정의 처벌입니다. 분노를 금치 못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강서울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드릴 참입니다. 우리 김정길 전 장관님 정말 부산에서 오랜 세월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시면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 그리고 김영춘 최고 결단을 해주셨고 또 조경태 의원은 계속 정말 홀로 애써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위원장 그리고 또 장양숙 전 의원도 이제 부산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북강서울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정진호 위원장도 계시죠.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번 4월 총선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꼭 하지 않을 수 없다 싶습니다. 박희태 의장께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선의 불출마 정도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직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이 중앙선관위 컴퓨터에 대한 테러 행위는 뭐 디도스 공격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질은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미수도 아니고 기수범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11.6 부정선거 사건이라 고쳐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정선거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서관이 관계 구속되었고 또 그 이후에 밝혀진 돈봉투 사건에도 직접 의장실 관계자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썩은 쓰레기 더미를 가마떼기에 덮어놓고 나 몰라 하는 식으로 하는 태도가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온당한 태도입니다. 정말 역사 속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국회의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되고 두 번째,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는 이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 11.6 부정선거 사건과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뭐 특검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제안하는 특검 인선을 그대로 하고 수사 범위나 내용에 어떠한 한계도 두지 않고 특검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검찰의 수사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명숙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의자가 돈을 받고 차가 돈을 받았다는 사건으로 해서 2년 동안 고달팠습니다.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입증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로 2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은 이미 범인이 자백을 했고 돈봉투 사건은 받은 사람, 준 사람 다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은 왜 우리 국민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빠르게 수사를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한 대표께서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 참여 경선 제도 도입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80% 시민 참여 경선을 한다 하면서도 이 핸드폰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하고 핸드폰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일단 국민 참여 경선을 여야 동시에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역선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방안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이번 대표 경선에서 도입했고 또 이번 4월 총선에서도 도입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한 시민선거인단, 이 부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제안드린 것은 이겁니다. 일단 완전 개방 경선을 할 경우에 우려되는 지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동원의 가능성입니다. 동원 가능성에는 늘 돈봉투가 개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거 한나라당에서 2002년에 착대기 사건 이후에 사과했는데 이번에 다시 돈봉투가 나타난 것은 이 시민 참여를 확대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핸드폰 투표를 도입하면 핸드폰으로는 돈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돈 선거가 원천적으로 방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핸드폰 투표 선거 제도를 도입해서 해보다 보니까 딱 문제가 뭐냐면 핸드폰 번호를 등록받았는데 이 소유자의 주소지와 성별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좀 간편하지만 총선에서 시민 참여를 100% 하려면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다 제안한 것은 이겁니다. 민주통합당이든 한나라당이든 핸드폰 번호 목록을 등록을 받으면서 등록자로부터 동의받아서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서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 중앙선관위가 통신 3사로부터 번지수를 삭제한 동까지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성별 나이만 확인해서 다시 정당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선거법이나 정보통신법을 공동으로 발의해서 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해서 등록한 번호는 삭제하면 역선택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 해서 이번과 같이 우리 80만 등록했는데 이번 총선에 그야말로 200만 이상, 300만까지 등록이 되면서 그야말로 시민의 뜻이 완벽하게 반영된 후보를 선출해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더 이상 멈칫거리지 말고 우리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 순서에 앞서서 원래 12시에 상임회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님들이 좀 발언을 좀 조절해 주시면 상임회 그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선 최고위원님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저희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B 정권 들어와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산저축은행 비대위라는 팻말을 들고 계시는 그 주민이 계십니다만은 어제 저희 그 새 지도부가 이 론스타의 하나은행 관련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보고를 받아도 뭔가 뒤끝이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론스타 부분입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왜 MB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승유 회장이 있는 하나은행이 이 외환은행을 가져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투명한 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이 심의를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그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박기태 국회의장님, 과거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사태가 디도스 공격 그리고 이 돈봉투 사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국민에 대한 어떤 예의나 도의적 차원에서 당연히 사퇴하셔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그 MB 측근에 관한 각종 비리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형님 사무실에서의 돈 세탁 문제를 비롯해서 국회의장님까지 지금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과연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건지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제가 지난 15일 날 전당대회 때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박대박 막장 토론을 하자라는 뭐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나라당 비대위가 그 한다 그랬다가 안 하는 문제, 오락가락하는 부분, 예를 들면 디도스 특검법은 왜 수용을 못 하겠는지, 또 모바일 투표 제도는 왜 없던 일로 됐는지, 또 이 비례대표 공천 의혹도 왜 보류시키고 있는지 2008년도의 비례대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와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제 정봉주 의원이 홍성교도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많은 그 지지자들이 정봉주 의원의 홍성교도소 이관에 대해서 매우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BBK 진상조사위원회 정봉주 구명위원회의 3차 회의도 열렸습니다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 표현의 자유 구속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의 그 정봉주 의원에 대한 관심, 이것을 홍성으로 보낸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 지도부는 금요일 날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후에 정봉주 의원을 홍성으로 오후에 면회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경 시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선배들은 못 살겠다 가보자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닥치고 바꾸자 또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화학적 통합을 하고
45% 받았던 기록. 조금만 노력하면은 조경태 의원이 3선이 되고 문재인, 윤석열, 김정길 모두가 다 당선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저에게 박수 쳐준 사람은 3대가 작사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법사위에서 또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한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울경 시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저희 지역구인 목포에서도 보혜저축은행으로 많은 서민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이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체포를 요구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에서 금세한다 하고 1년이 넘어갑니다. 왜 체포를 못하고 있는가? 왜 조사를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추궁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저축은행 피해자의 서민들을 위해서 피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통합당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부마항쟁 그리고 6월 항쟁 789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와 노동이 존중되는 새로운 사회를 출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박종철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25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이한열 열사의 또 25주기가 옵니다. 광주의 학생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외면하지 않았고 또 부산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외면하지 않았던 25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모바일 정치혁명과 함께 오래 묵었던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정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해에는 노동이 존중되는 복지국가로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상생 공존하는 정의로운 그 시장 경제를 향해서 함께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간단한 인사에 대신하고 거듭 그 새해에는 더 좋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새해 복 저도 많이 받으시고 저도 조금 나눠주십시오. 예. 그 어제 모처럼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처음 대구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과거보다 많이 달라지게 돼서 저희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최근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옳다까지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표를 죽여줄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시원한 답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혁명을 기대하는 자랑스러운 후보자들, 위원장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동남풍을 불어주면 확실히 적벽대전에서 이기더라 하는 말씀 드리고 대구 경북에도 큰 변화가 오리라 기대합니다. 최근 전략교육실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당의 여론조사의 주 추이를 보면 30, 40대 사무직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저희 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어떤 걸 잘하라고 상승하는가 하면 그냥 막연히 좋다가 아니라 재벌 문제 개혁하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라, 비정규직 등 노동 문제 해결하라, 그 다음에 불청에 대한 정세하라, 이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확인하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말 파탄난 국정 운영에 대한 분노에도 우리 당에 대한 기대는 그보다 한층 더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 모두가 특히 아마 이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제는 함께 다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저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외형적 성장했다 수치 보고 감격하듯이 된 지났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정말 절박하다는 것을 이 정권에도 들려주고 싶고 한나라당에도 전부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매일 공수표만 쏘았다가 거둬들이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정치는 쇼가 아니다. 인생을 걸어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금년 총선에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